안녕하십니까, 거북당 한수부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문재인 정권의 향후 전망과 종말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국론 분열과 그로 인한 진보 보수 이렇게 국민적 갈등 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향후 전망과 앞으로의 나갈 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너무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 앞으로 이 정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문제, 가게 임대 문제나 건물 매입이나 임대 이런 거로다가 물으러 오시는 분들도 진절머리를 내요.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놈의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떠벌려만 놨지 실질적으로다가 국민들 피부에 와닿게 뭐를 했느냐, 한 것도 없이 왜 이렇게 대북 관계에만 신경 쓰고 자고 일어나면 북한 하면서 저 대통령 머릿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는 식으로다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이 진절머리 나는 정권이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요. 저도 자꾸 이렇게 흥분이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라 본인의 정치색을 갖다가 또 어떻다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신받기도 전인 2012년 5월 20일 날 제 블로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도 되기 전인 그 시절에 꿈을 꿨던 거를 갖다가 블로그에 디테일하게 올려놓은 거는 블로그 들어와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야기가 기니까요. 그래서 박근혜의 어떤 향후 몰락과 어떤 정권의 몰락 이런 거를 갖다가 꿈으로 선몽받아갖고 주변에 이제 굿하면서도 이제 친한 손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과 식구들도 저를 약간 또라이 취급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잘 나가던 시절에도 끝까지 못 가고 못 끌려 내려오듯이 권좌에서 끌려 내려올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내 꿈을 믿는다, 선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라이 취급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촛불 전국으로 가고 탄핵 전국으로 가니까 같이 제가 모시고 구술했던 지방에 있던 유명한 만신들도 전화가 왔어요. 한법사 어떻게 지냅니까? 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요즘 별로 안 바쁘네요. 그냥 그럭저럭 지냅니다. 그랬더니 아까워요. 그래서 뭐가요? 아유, 당신이 얘기할 때 난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네요. 아유, 당신 영적인 어떤 촉이 강한 사람인데 참 아깝네요. 왜 그렇게 생각보다 못 나갑니까? 솔직히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때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건 이제 그러고 웃고 말았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가장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경제정책 실정에, 세금 폭증에, 대북관계 실패에 여러 가지 실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거는 문재인 씨 개인으로 봐서는 지극한 불행일지 몰라도 대한민국 헌정사나 앞으로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을 놓고 봤을 땐 그의 유일무이한 업적이자 최고의 업적이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단언컨대 아랫사람 복이 없어요. 아랫사람 복이 없다 보니까 아랫사람으로 인해 망가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임종석, 조국으로 인하여 그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강원도 산불 났던 날 산불 난 거를 보고서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마 4월 며칠경으로 생각이 드는데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줄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정권이 끝까지 못 가는 거를 꿈으로 선몽받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만 해도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히 기억하는 게 지난 9월 16일 날
아침에 제가 조금 그날 늦잠이 들어가고 늦게 일어났는데 문 정권이 끝까지 못 간다는 선몽을 받았습니다. 디테일한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눈을 비비고 담배를 펴물고 앉아갖고 뉴스를 보니까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수감 생활 중에 어깨 수술을 위하여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물론 그렇다고 그분이 잘해갖고 뭐 풀려난다거나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박근혜 쪽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쪽에 그것도 아니고 엄격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거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도 몰라요.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실질적인 사주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관상의 변화와 그 다음에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민심이 떴어요. 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자영업자들이 저한테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 언제 퇴장합니까? 예? 그 사람 빨리 좀 정권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전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는 못하죠. 예, 많이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대신하고 마는데 제가 좀 약간 동떨어진 얘기 말씀드릴게요. 역사는요,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을 합니다. 1960년 경자년에 4.19 학생의거가 일어나갔고 신축년이 되는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흐르는 2020년엔 한 갑자, 그러니까 한 바퀴가 돌아가죠. 60갑자가 돌아가는데 땅과 하늘이 뒤집히는 천지개벽에 큰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느낀 점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격변을 거칠 것이다. 그래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새 역사가 창조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역사는요, 불행한 역사든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리리의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불행한 역사도 머지않아 지나가고 과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이 있을 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건 가장 잘한 일은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거고요. 문 대통령은 아랫사람 복이 없어요. 집안 단속도 잘 못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몰라요. 뭐 정치적인 관심도 없고 그러나 저에게 계신 신령님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취임도 하기 전인 2012년 5월 20일 제가 내린 꽃받기 4개월 전에 저는 그녀가 만삭의 몸으로 골목길에서 저와 마주칠 때 그를 수행하는 많은 경호원들이 나 이런 사람 몰라야 하는 식으로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는 꿈을 꾸면서 정권이 좋지 않게 끝나고 나중엔 측근들한테도 다 배신당하겠구나 하고 느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까운 지인들한테만 이 정권 끝까지 못 갑니다 하고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새롭게 나네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참고 견디세요. 한겨울이 가면 꼭 꽃피는 봄은 오기 마련입니다. 옛날에 YS가 그랬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요. 덥고 불통불통으로 치다라도 역사는 순리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뭐 약간 좀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힘들어도 견디고 조금만 견뎌보세요. 좋은 날이 곧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9년 기해년 잘 마무리하시고 격동의 한 해가 될 2020년 경자년에는 여러분 가정에 모두 대박 나세요.